자, 두 번째로 그래픽스 클래스와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그래픽스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소드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매개 변수를 안 적고 이름만 적어놨는데요. 드로우라는 계열이 있고 필이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 드로우라는 계열의 메소드들은 전부 다 그림만 그려지는 상태고요. 필이라는 이쪽 계열의 메소드들은 속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하고 밑에하고 차이점에 라인이 있는데 밑에는 라인이 없죠. 이거는 라인은 일직선이기 때문에 속이 채워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사각형이나 원이나 아니면 다각형이나 이러한 것들은 속이 채워져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우하고 필이라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문자열에 대한 것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건 드로우 스트링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다음 이미지에 대한 그림은 드로우 이미지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객체 생성에서 툴킷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죠. 요걸 토대로 해갖고 드로우 이미지 하셔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건데 이러한 메소드들을 전부 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당연히 그래픽스라는 클래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를 AWT의 그래픽스 한번 볼까요? AWT의 그래픽스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물론 그래픽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래픽스 2D에 좀 확장된 형태의 메소드들도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요. 조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밑에 보시면 클리어 렉. 이건 다 지우는 겁니다. 다음에 뭐 아래쪽에 보시면 드로우에서 드로우 아크 호 그리는 거고요. 다음에 드로우 이미지 그리는 거고 뭐 등등 드로우 라인, 다음에 드로우 오버, 다음에 드로우 폴리건. 뭐 이러한 식의 그림을 그려 드로우 렉도 있고요. 라운드 렉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식이 드로우 쪽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필 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뭐 컬러도 세팅할 수 있고 컬러의 값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중첩되는 컬러에 대한 설정 모두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 폰트도 설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등등의 메소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메소드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메소드들을 간략하게 한번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써서 확대 축소라는 버튼 만들어서 컴포넌트하고 이벤트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예제 만들면 되겠죠? 자, 클래스 작성하고요. EXA의 먼더바 02번. 자, 하셔서 역시 기본 폼은 작성을 해주셔야지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자, import java.awt의 모든 것, import java.awt의 이벤트의 모든 것. 이벤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둡시다. 다음에 02번, 다음에 두 번째 걸로 예제를 작성을 다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되셨으면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화면 구성이 init이라는 것이 있었고 start라는 이벤트 처리한 영역이 있었죠. 자, 두 가지에 대한 메소드로 public void init이라는 메소드 있고요. public void start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프레임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소드가 있다고 했었죠. 뭐였습니까? public void update라는 거,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 페인트 요걸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잘 안 쓴다 그랬죠? 다음에 public void paint graphics G라고 해서 페인트 메소드를 하나 작성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화면이 뜨면서 얘가 한번 호출이 될 테니까 이 페인트 메소드에서 방금 전에 보신 메소드들을 그래픽스 관련 메소드를 대충 한번 사용해 보자면요. G라는 것이 그래픽스 객체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G.draw line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도 해보셨죠? 50, 50의 위치에서 100, 100의 위치까지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색상 바꿔볼까요? G.set color 컬러 점 레드 색상으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G.점 이번에는 draw 렉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50, 50에서부터 100, 100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각형은 이 직선은 시작점의 좌표와 끝점의 좌표가 되는데요. 사각형은 시작점의 좌표와 폭과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얘는 직선이 여기서 요만큼 그려진다면 사각형 그 2배 되는 형태의 사각형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요까지만 해놓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50, 50에서 100, 100까지의 이러한 직선이 그려졌고요. 다음에 붉은색으로 변경시켜서 50, 50에서 폭과 높이가 100, 100인 이러한 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요 옆에다가 이번에는 속이 채워져 있는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속이 채워진 거. 채워진 거는 지점 셋 컬러. 컬러의 색상을 컬러점 블루라고 할까요? 자, 블루라고 색상을 지정한 다음에 지점 필렉. 이러한 것들은 매개 변수가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그릴 거기 때문에 거리를 160, 50의 위치에서 폭과 높이가 100, 100인 이러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좌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축, Y축의 위치에서 폭과 높이가 100, 100이니까 폭과 높이는 똑같죠? 그런데 파란색으로 속이 채워져 있는 사각형. 그게 바로 필렉이라는 이러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리게 되면 드로우 계열을 다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필 계열도 역시 다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 중에서는 전부 다 드로우 계열하고 필 계열이 있는데 폴리건이 조금 사용하기 애매하실 겁니다. API를 살펴보셔도 여기에 폴리건은 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폴리건은 다각형인데 예를 들어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삼각형을 뭐 어디서 만들까요? 뭐 대충 요 근처에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색상은 우리가 변경시켜서 만들어 봅시다. 지점 set color 하셔서 컬러점 뭐가 있을까요? 그린 색상인데요. 아이고. 자, 그린 색상으로 우리가 다각형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점 드로우 폴리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매개 변수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x 배열, 두 번째가 y 배열, 세 번째가 개수, 포인트의 개수, 점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POLYGON. 자, 폴리건을 만들겠습니다. x 배열, y 배열, 꼭지점의 개수 3개. 이러면 삼각형이 되는데요.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 요 x 배열하고 y 배열을 구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x 배열, y 배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상적인 점을 딱 잡는 거예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 점으로 잡고 여기를 그 다음 점. 세 개의 점을 잡았다면 요 세 개의 점에 대해서 여기 PPT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요 프레임을 그릴 수 있는 영역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지점의 개수에 번호를 매기세요.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겼으면 요 배열에서 0번째 위치,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X축의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요걸 하나의 배열로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뭐 80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100 정도 될 거고 여기는 한 60 정도 되었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럼 80, 100, 60 요러한 그 X 배열이 하나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더라면 X에 대해서 인티저 배열 X는 하셔서는 80, 100, 60 50 할까요? 자, 이러한 형태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 Y축도 꼭지점 좌표는 똑같이 요 위치를 30 그러면 요 위치는 요거보다 약간 더 내려갔으니까 30에서 한 90 정도 할까요? 90하고 그 다음 꼭지점 좌표는 한 85 90, 85, 30, 90, 85 요러한 Y 좌표를 만들면 되겠죠. 30, 90, 85 자, 이러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다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라는 배열을 만들면 이 꼭지점의 개수만 변형시키고 이 배열의 그 숫자값만 계속 변형시켜서 만들면 또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요. 필이냐 드로우냐 요 계열만 잘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려보신다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거 이용하셔서 그래프도 그리고 막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뭐 원 그래프라든지 이러한 것도 이제 구현이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폰트하고 색상하고 다시 조정을 해갖고 글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셋 컬러 하셔서 컬러의 색상을 이건 무슨 색? 보라색인가요? 자, 뭐 이러한 색으로 바꿔놓고요. 두 번째로 폰트도 설정하겠습니다. set 폰트. 글자이기 때문에 폰트를 설정할 수 있겠죠? 폰트는 뭐 굴림체라고 해놓고 폰트.점 볼드. 굵은 글씨체로 한 20픽셀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지점. 아까 글자 그리는 것이 드로우
string이었죠. 자, 여기에서는 문자열로 먼저 데이터를 먼저 넣고요. 반갑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그래픽. 이라는 글자를 딱 적어놓고 어디에다가 그리시겠습니까? 100의 좌표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요 글자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와는 다른 겁니다.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는 사각형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만을 가지는데 얘는 영역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서 글자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그래픽 해서 요 위치가 100,100이죠. 100,100의 위치에서부터 쫙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글자의 위치 좌표는 꼭지점이 아니라 요 밑에입니다. 여기에 요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이 보통 글자에서는 시작점의 좌표가 되니까 요렇게 해서 그래픽이라는 여기는 그래픽이라는 요러한 글자도 함께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툴킷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시킨 다음에 드로우 이미지 하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폭과 높이를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고 원래 디폴트 크기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미지를 하나 얻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검색 파일 또는 폴더, 그림 또는 음악, 그림, 사진 아무거나 하나만 첫 번째 검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요것을 복사를 해서 어디에 가져다 둘 거냐면 여기에다가 가져다 두자고요. 붙여넣기. 자, 그러면 01 spt.gif라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l kit toolkit tk는 tol kit toolkit get default toolkit.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요렇게 사용한 툴킷 클래스는요, 애플릿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요건 로컬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일단 뭐 그건 뒤에 가서 애플릿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get image 하셔서 뭐였죠? 01 spt.gif 01 spt.gif 자, 요러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처리하겠습니다. 했을 때 g.draw 이미지 해보시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이미지 객체 img라는 것을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매개 변수들이 무엇을 처리하는 거냐면 뭐 50, 50의 위치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this에다가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러면 원래 디폴트 크기의 폭과 높이가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디폴트 크기로 쫙 50, 50의 위치에서부터 쫙 해서 나타나 버렸죠. 엄청 크게. 자,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폭과 높이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폭과 높이를 100, 100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사각형 첫 번째 그려진 사각형 그것만 덮어쓰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요만큼 요 아까 빨간색으로 그려진 요 사각형의 영역만큼만 폭과 높이가 잡혀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미지도 그 다음에 일반 그림들도 전부 다 페인트 메소드에서 다 그려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페인트 메소드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이미지하고 이벤트를 만약에 혼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그려놓고 그것을 확대 축소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도 작성이 가능하겠네요. 자, 일단 요거 현재 떠 있는 것 좀 다 지우고요. 이러한 것들 X 버튼 먹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벤트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 예제에서 컴포넌트 선언 import java.awt. 모든 것. 다음에 import java.awt의 이벤트의 모든 것. 자, 다음과 같이 해두시고 화면 초기화 영역 this.init, this.start 이벤트 처리하는 영역. 다음에 업데이트는 이제 안 적을게요. public void init, public void start. 다음에 public void paint.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래스 이름을 안 정했네요. 세 번째. 자, 다 되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위에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버튼으로 bt는 new 버튼 하셔서 확대라는 버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버튼 bt1은 new 버튼 축소. 자, 이러한 식으로 원, 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놈이 들어갈 영역으로 패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패널 P는 new 패널 만들고요. 다음에 레이아웃 매니저는 전체 레이아웃은 보더 레이아웃으로 써야 될 거고 BL은 new border layout. 다음에 버튼 두 개가 들어가는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이면 되겠네요. FL은 new flow layout. flow layout 점 right 우측 정렬 시켜줄 거고요. 자, 여기에 화면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고 다음에 그래픽 관련해서는 이미지 객체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img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구성 한번 해볼게요. 자,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무엇을 구성해 줄 거냐면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저걸 구성해 줘야 되겠죠. 일단 img라는 요 객체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시키겠습니다. toolkit.get default toolkit .get image 하셔서 방금 전에 하셨던 01 spt.gif 자, 요 이미지를 먼저 하나 객체 생성시켜 놓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요? 요게 있는 요 화면을 구성하셔야 되겠죠? 화면 구성은 this.setLayout 보더 레이아웃이니까 BL로 먼저 세팅을 시켜 놓고요. 다음에 this.add north 영역에다가 무엇을 P를 넣겠습니다. P는 뭡니까? 레이아웃을 FL로 세팅시켜 놓고 P.add BT1하고 P.add BT2를 집어넣는 거. 요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을, 일단 또 화면에 그림을 띄워야 되겠죠? 그림을 띄워야 되니까 img를 띄우겠습니다. g.draw image 50, 50의 위치에서 일단 100, 100의 위치까지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자고요. 무슨 그림을요? img라는 요 그림을요. 어디에다가? this에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렇다면 확대와 축소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버튼을 누르면 얘가 폭과 높이가 150, 150이 되어서 더 크게 그려지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축소 버튼 누르면 다시 또 100, 100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식의 이벤트하고 그래픽, 이미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벤트를 주면 되겠죠. 임플리먼트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를 주겠습니다. 버튼 클릭 같은 거 액션 리스너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해서 이벤트 줄 거고요. 자, 주셨으면 액션 리스너 저거 하시면 저 안에 abstract 메소드가 public void action performed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들어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버튼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이벤트를 걸어야 될 겁니다. 1.add action listener 다음에 bt2.add action listener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어놓고 액션 퍼폼드에서 만약에 이.getSource가 이벤트 발생한 것이 확대 버튼 눌렀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벤트 발생한 것이 축소 버튼 눌렀느냐 요 둘 중에 하나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요 값을 변경시키고 싶다고요. 요 값만 변경시키면 100으로 바꿀 건지 150으로 바꿀 건지 그것만 결정해갖고 이거 페인트 메소드만 재호출하면 되겠죠. 아까 페인트 메소드 재호출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이러한 거 있었잖아요. 일단 BT1이 실행되든 BT2가 실행되든 무조건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this.repaint 다시 그려라 라고 하는 건 발생되어야 되잖아요. 다시 그려라 그건 맞는데 요 값을 바꿔서 다시 그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관리할 수 있는 변수 하나 선언하자고요. 인티저 사이즈 인티저 사이즈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사이즈의 값을 여기에다가 세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다음에 여기도 사이즈 그래서 디폴트 사이즈를 얼마로 둘 거냐면 제일 처음에 얘가 사이즈가 생성되었을 때 디폴트 사이즈는 100으로 줄 거고요. 그렇더라면 제일 처음에는 100, 100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확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즈의 값을 150으로 바꿔버리고 리페인트가 되어버리면 사이즈가 150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그려라 라고 하면 크게 되겠죠. 다음에 사이즈를 다시 100으로 바꾸고 다시 그려라
라고 해도 다시금 축소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벤트하고 그래픽을 혼용하시게 되면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리페인트라는 이 메소드. 이거 없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확대하면 확대가 되고 축소, 확대, 축소. 이러한 식의 변형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생성자가 호출될 때 생성자 호출에 의해서 이러한 값들 다 세팅시키고 setVisible true 되면서 화면이 뜨면서 뭐가요? 업데이트와 페인트가 호출되면서 뜨는데 그것들도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리페인트로 호출해서 다시금 그려라, 다시금 그려라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게 그래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